그동안 쭉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분석해왔던 진중권 교수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1년, 2년 집행유예입니다. 실형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정상적으로라면 그 실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요즘 왜 그랬냐면은 그거 프레임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때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 판단을 내려버렸거든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그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위증교사만큼 확실한 증거인멸이 없잖아요.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기각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치적 고려를 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그런 식으로 반영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는 때리긴 좀 힘들 거다. 예. 아무리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실형이 내려져야 맞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그 형을 받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소한 것들 가지고도 100만 원 이상씩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하나의 거짓말은 대장동 비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의 거짓말은 백현동 비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내심으로는 뭐냐면은 이건 벌금형인데 벌금형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판결을 딱 내렸는데 처음에도 이게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방송 그 녹화 일정을 바꿨어요. 이게 보통 이제 녹화가 그 전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녹화 일정하고 일정하고 그다음 방송 날짜가 다르잖아요. 12조선 강적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날 방송하는데 그 전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가면서 이동 중에 이제 계속 그 속보가 들어오잖아요. 속보를 착착 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뭐 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이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유죄네 딱 했는데 좀 있다가 그런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야. 아하. 이것도 뭔 논리야? 허위 사실인데 공표는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게 뭐야? 뭐지?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 아니냐? 예. 라고 제가 황당해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릴 때쯤 딱 됐는데 딱 나왔는데 세게 나왔더라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예. 와 판사가 제대로 내렸구나. 한성진 판사입니다. 네. 판사가 제대로 내렸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그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 블라블라 떠들면서 예. 판결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와서 법무부에서 낸 그 뭐랄까 판결 설명문하고 예.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을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가명으로 돼 있거든. 뭐 N, 뭐 S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다 넣어서 읽기 전에는 헷갈리고 또 길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요약본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본 결과 기가 막히게 썼어요 판결문을. 예. 판결문을 기가 막히게 쓴 게 뭐냐면은 요만큼의 책도 잡히지 않을 만큼 쓴 거예요.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이 이제 쓴 거라는 거죠. 예. 빈틈이 없이 썼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도 그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하도 뭐 그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비를 걸릴 또는 빌미가 잡힐 여지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세밀하게 나눠서 이게 판결을 했다는 걸 명문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그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예. 무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일종의 이재명 측의 변론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후에나 비로소 알게 됐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이른바 교유행위라 그래요. 서로 뭐 교류하고 말하고 같이 일도 하고 모두 하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결국 얘랑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보게 되면 뭐 많이 했잖아요. 뭐 표창장도 수여받고 뭐 보고도 하고 모두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걸 부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교유행위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 직원이라는 표현으로 교유행위가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이재명 측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교유행위를 한 사람이 김문기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김문기와 사실상 있었던 사실상 교유행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뭐냐면은 공표의 대상에 행위만 포함되어 있는데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표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실제로 인정한 건 뭐냐면 교유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인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너도 몰랐을 리는 없다. 라고 하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말 자체의 교유행위를 전부를 다 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몰랐다는 사실상 허위로 보인다.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몰랐을 리는 없다. 근데 어쨌든 몰랐다는 말 자체 내가 공직선거법상 규정상 그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공표의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맞는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는 할 수 없다. 왜? 공표에서 처벌받는 허위 사실의 목록 속에 이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비록 허위 사실이지만 이거 공표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이래서 나왔다는 걸 내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유죄로 딱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뭐였냐면 어린이재법 그 무슨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가 어딘가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그리고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거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은 것 중에 4명만 딱 잘라내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예.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날 골프 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김문기랑 그날 골프를 친 그날 사진은 아니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이제 반론을 편 겁니다. 예. 나름대로 또 뭐 그럴만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재명이 자기 꾀에 걸린 거야. 사실 거기 나가가지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내가 사실은 김문기, 유동규랑 골프를 친 건 사실인데 적어도 이 사진은 그날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 중에서 요모만 했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했으니까 살짝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호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재명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스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조작한 것도 아니고 김기인 씨인가? 이기인 씨인가? 이기인입니다. 이기인 씨죠. 그 사람이 공개할 때 얼마 사진 먼저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이건 또 따로 공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딱 트집 잡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을 해서 내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김문기가 골프를 친 일이 없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 인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슬쩍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제 꼼수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 꼬스를 잡았다. 이러면 대중들이 넘어갈 거다. 사진 조작이라고 할 거다. 하는 김에 얹어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딱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 말이 사실 사진이 조작됐다는데 방점이 띄어 있고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문기랑 친 그날 골프 친 날 그날 사진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판단 기준을 대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의 그 판례들이 있거든요. 판례들에 따른 기준을 갖다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표현의 전체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나랑 유동규랑 김문기랑 교류가 없었다. 김문기랑 교류가 없었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실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네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하면은 국힘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김문기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마치 김문기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저렇게 해서 나 뒤집어 씌웠다. 이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잖아요. 선거인 쉽게 말하면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골프를 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골프를 치다 아니다. 행동에 관한 거 이건 교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 사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거짓말했네? 딱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고의성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예.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을 딱 보게 되면은 일단은 김문기라는 사람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봐라. 너랑 맨날 봤던 거고 맨날 가가지고 대정성 사업에 뭐예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고 수차례 들어가가지고 대면 보고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거기 따라간 사람 그 호주 출장에 따라간 사람은 성남시 직원 말고 도계공 직원장에 딱 둘이었는데 그게 유동규하고 김문기였다는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 셋이서 그 성남시 직원들 빼고 지들끼리만 골프를 또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낚시도 했고요. 네. 그런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엔 대장동 있잖아요. 사건 났을 때 막 해명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막 해명하고 그 다음 나중에 기소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재판에 도움 주고 이게 누구냐면 또한 김문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당신이 기억을 환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었다. 오케이. 처음에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오케이. 인정하자. 그런데 딱 보게 되면 만약에 근데 그때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네 뭐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니까 알던 사람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끝까지 잡아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에 고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때려가지고 유죄.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기술 쓰려다가 되치기 당한 거예요. 살짝 그 얘기만 하고 사실은요 여러 사람이 찍은 거고 이게 사실 이 사진이 그날 찍은 사진 아니죠. 물론 제가 유동규하고 김문기랑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그날 사진이 아니고요. 또 우리끼리만 찍은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사진 중에서 우리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하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다가 바로 그 꼼수에 되치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무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무죄 부분 있잖아요. 판결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 안 한다 그랬거든. 포괄의 일죄라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거든요. 이게 실검대 제품 검사를 합니다. 휴대폰 검사를 해요. 이거 무결해. 이거 규정 위반 아니야? 규정 위반이 아니야? 규정 위반 아니야? 근데 여기서 딱 규정 위반이 걸렸거든요. 그럼 핸드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네. 규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불량품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부분도 사실상 뭐가 나온 거야?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할 말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 했던 게 사람의 주관적 기억을 어떻게 처벌해 막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주관적 인식 상태 교유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인정해버렸거든 판사가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을 펼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말을 딱 막아버리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그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판결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헷갈렸던 거죠.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황당하지? 라고 했는데 아주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경우를 다 따져서 이재명 측에서 피고인 측에 살 수 있는 모든 반론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다 딱 차단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유죄야 뻥 때린 거. 이렇게 간 거죠. 거의 뭐 멘붕 상태가 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뒤집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뒤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펴왔던 모든 변론의 모든 취지를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 받아들였는데도 유죄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것도 굉장히 잘 꿰뚫어본 게 이재명이 이런 식의 장난을 엄청 잘 치거든. 말장난. 근데 요거 딱 그 말장난 하나에 걸려가지고 되치기 당한 겁니다. 딱 되치기 당해서 요것만 없었으면 사실 전체가 무죄가 나왔을 텐데 요게 딱 걸리는 바람에 포괄의 일죄에서 그냥 유죄가 딱 나온 거예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판결을 하냐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 강서 명덕고등학교를 나온 한성진 판사의
오로지 나는 판결문으로 승부한다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다. 핵심이. 코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든요. 뭐 예. 활동을 활발하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데입니까? 국회에서 맨날 좌파니 뭐니 비난했던 거기 김명부 사법부의 주축 그렇죠.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 있는 판사가 내린 판결이에요. 국제법 인권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판결이니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뭐한 겁니다. 아하.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딱 보게 되면 판사가 아주 세심하게 판결문을 썼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인 측에서 트집 잡을 항상 정치적으로 트집 잡아왔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정치화해가지고 아니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처벌해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말로 이제 선동을 해왔는데 그런 예. 것이 전혀 통하지 않게끔 트집 잡힐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알지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이다. 그래 오케이. 두 번째 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맞다. 오케이 맞다. 그다음에 사실은 교류 행위에 거기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야. 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백현동. 아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죄 딱 때렸을 때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대법원 판결. 첫째 뭘 봐서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된다. 정체적 취지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선거인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니 사실은요 그게요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못 빠져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그게 아니라 그날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지. 골프를 전혀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왜냐 전체적 취지를 볼 때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선거인단은 뭘로 받아들여 유동규 김문기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모든 변론들을 그냥 다 예. 일부는 그냥 수용함으로써 무력화시키고 일부는 그냥 대법원 판례 딱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딱 무력화시켜 버린 거. 앞문, 뒷문, 옆문 예. 모든 문을 다 잠궈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판결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스콜라스틱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스콜라스틱하다는 게 뭐냐? 학자적인.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정교하다 보니까 너무 예. 학술적인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첫 번째 부분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이 뒷부분이 이제 엎어질 가능성. 유죄 나온 부분이 엎어질 가능성. 그건 많지 않아요. 아까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측에서 하는 그 변론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전체적 취지가 뭐냐. 전체적 취지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라는 거고 그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참 뒤집기 어려운데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나는 오히려 앞에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게 다시 유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안다라는 말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실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건 교류 행위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예. 내가 쟤를 갖다 기억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식의 언급이 아니라 교류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뜻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모두하고 보고도 하고 보도하고 뭐 이거 모든 걸 다 했는데 모른다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상식 또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관점, 그다음에 그런 경험칙 이런 예. 거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뭐 자세히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세히 나눴던 건 변호인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빌미를 안 잡히려고 일부러 너무 조심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하나는 뭐냐 1심에서 일단은 실형 판결이 딱 났거든요. 그럼 2심 판사들은 사실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담이 사라진다라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다 나눠서 일부를 무죄를 주고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2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린 2년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또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요. 그냥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꼼꼼하게 썼거든. 너무 꼼꼼하게 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그 항소할 때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주요 변론의 요지를 갖다가 뭐예요.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그냥 받아들여 버렸고 예.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막혀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뭐 항소를 하려도 그 논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만약에 뒤집힌다면 오히려 요게 되면서 오히려 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크게는 거기서 형량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뭐 집행유예인데 뭐 그건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론의 여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와서? 미학적 분석으로 꼼꼼히 판결문을 네. 자꾸 하나하나 따져본 진중권 교수의 분석은 오히려 2심에 가서는 앞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유죄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교수님. 어떤 느낌이냐면 저쪽을 봐주기 위해서 저쪽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세세하게 해서 일부를 무죄를 줬다라는 느낌까지 든다라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2심 가가지고는 오히려 엎어진다면 난 엎어질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엎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 2심에서는 오히려 6개월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수님은 더 가중될 수도 있다. 네. 근데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표라는 걸 이번에 들이대진 않았거든요. 예. 아마 집행유예 모르겠습니다. 그 집행유예를 주려고 했는지 뭔지 양형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잘 약간 주관적 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피선거권 문제잖아요. 예. 선거법 위반이고 피선거권 문제거든요. 선거법이라는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반칙을 못하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칙을 저지른 사람은 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야. 피선거권을.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달라질 근거는 없다.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